안녕하십니까. 요즘 TV에 네. 백종원 씨가 네. TV만 틀면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어요. 혹시 지금 결혼하셨어요? 네. 아, 안 되겠죠, 스님. 그럴 수 있죠. 혹시 제가 무슨 답을 쌓아야지 저런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을까? 없겠죠. 없겠죠. 제가 볼 때는 네네. 쥐가 네. 계속 쓰레기장만 뒤지면서 음식을 찾다가 어느 날 접시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고구마가 딱 얹혀 있어. 이야, 나한테도 이럴 때가 있구나. 그거 뭐 들었을까? 예. 제가 쥐약 먹고 싶어서 지금. 그러니까 다 돌보시는 분들이 돌봐서 쥐약이 자기 앞에 안 나타나는 거고 나타나면 쥐약인 줄 알아야 돼. 그건 전생 복하고 뭐 이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제가 사실 결혼은 한 25년 정도 됐고요. 한 네. 5년 전부터 남편이 지금 너무 믿거든요. 지금 한 2년 정도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2년이나요? 네. 다행히 지금 해외에서 근무하셔가지고 한 5년 전부터 제가 이제 직장 생활 안 하고 이제 집에서 있는데 왠지 제 생각에는 계속 맞벌이를 하다가 남편이 이제 외벌이를 하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뭔가 노년에 저 사람이 굉장히 이제 멘탈이 좀 약해지는구나 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저를 이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계속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떠한 것도 시도를 해봤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되지가 않으니까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이렇게 놓아버린다고 해야 되나요? 20년간 노력했다는 거는 자꾸 남편을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대화, 말이 대화지. 네 바꿔라 이 말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바뀌니까 네하고 말하기 싫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진정한 대화는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 게 대화가 아니고 상대의 얘기를 들어주고 수긍해 주는 게 소통이고 대화예요. 그럴 때 소위 남편이 우리 부인이 지금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감사는 줘야 되겠다. 이런 남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상대편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열에 한 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예 이혼을 하고 뭐 딴 일을 할 게 아니라면 자기가 먼저 조금 하면 실험을 해보는 게 좋다. 첫째, 상대는 직장 다니고 나는 직장을 안 다니니까 내가 직장 다니는 사람을 조금 포용을 해줘야 되겠다. 두 번째, 상대편 얘기를 내가 좀 들어줘야 되겠다. 관점을 이렇게 갖고 대화를 해보면 어쩌면 괜찮은 남자일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버리고 밖에서 딴 남자를 찾아보면 이만한 남자 찾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지금 자신감이 있어가면 네 없어도 내 딴 놈 찾는다 이러지만은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능하면 있는 거 좀 다듬어서 쓰는 게 나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자분은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을 고민을 하려고 왔는데 들어보니까 저는 고민도 아닌 것 같으네요. 제일 오늘 영리하신 분이에요. 원래 고민거리라는 게 없어요. 저는 왜 했냐면요. 제가 딸 집에 좀 자주 다녀요. 네, 근데 우리 딸이 봉사를 이렇게 많이 해요. 네. 가정을 버리다시피 하고요. 뭐 저번 날은 지리산 봉사 갔다 왔다. 또 이번에는 좀 어디를 갔다 그러면 나는 가슴이 철렁해. 왜 남편도 돌봐줘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는데 왜 바깥에 생활을 하냐 이거야 나는. 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나 사이 보기도 민망하고 사이가 토요일 일요일 날이면 집에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말이라도 아유 저기 집이 안식처인데 저렇게 돈 벌러 갔다 와서 집에 안식처에 있었는데 어느 날 보면 사이가 밥을 다 차려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안 가고 싶어요, 진짜. 그리고 또 제가 다녀도 좋은 소리도 못 들어요. 나 상처받는 말을 막 해요, 자기가. 그래서 아유, 나 이제 가지 말아야지. 그러다가도 또 손주 보고 사위 보고 가게 되더라고요. 딸 때문에 고민이에요. 딸네 집을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첫째, 남의 인생에 간섭을 하지 마세요. 예? 자기 집안 아니라니까. 옛날에 어릴 때 내가 키운 그 옛날에 그런 관계는 있지만은 지금은 결혼해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 가서 자꾸 간섭하는 거는 질문자가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요? 예. 그래도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런 게 나이가 이해가 안 들어도 들어요. 나이가 안 들어도 가요. 저래 주책이 없이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으면 이제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 딸이 다 누구한테 배워서 저렇게 할까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가정에 되게 충실했어요. 그거는 이제 요일에 충실하는 거하고 조일에 충실하는 차이만 있지. 엄마는 가정에 충실해, 딸은 봉사에 충실한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는 거는 공익이기 때문에 가정에 충실하는 것보다 어쩌면 사회적으로는 더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부부지간에 부인이 열심히 봉사하고 남편이 밥을 해준다고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거 둘이 좋아서 그렇게 해주는데 그걸 왜 그렇게 자기가 괜히 옆집에서 그렇게 싫어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남편이 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애들이 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할머니가 보기에 이 여자가 애한테 밥 시켜놓고 지는 어디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완전히 할머니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딸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두세요. 다 잘 살아요. 항상 마음을 이렇게 가지셔야 돼요. 내 딸인데 잘 살지 않겠냐. 이렇게. 딸이니까 고민을 하죠. 딸 아니죠. 내 딸이니까 잘 살 거다. 신뢰를 해야지. 근데 그 다 큰 딸을 지금도 간섭하는 거는 아직도 그 딸을 어린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딱 끊으세요. 자꾸 자기는 지금 머릿속에서 딸네 집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딸 집이니까 덜하지. 만약에 아들 집에 그랬다면 난리 나는 거예요. 아들 집은 가지도 않아요. 그래 봐. 그러니까 이 관여 안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또 뭐 환경 그런 것 때문에 집에다가 뭐 항아리도 갖다 놓고 뭐 애들 쓰레기도 막 밥도 먹다 버리지 말라 뭐 아우 너무 있잖아 스트레스 받아요. 그거는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집에 쓰레기, 음식 쓰레기 안 버리고 다 먹고 남는 거는 지렁이 키우고 그렇게 거기서 하고 퇴비 있어요, 만들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해야 돼요. 아주 훌륭한 따님을 두셨어요. 휴지도 다 없애버렸어요. 잘하셨어요. 딸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음 사연자분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천수영입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미국에서 10년간 유학을 하고 제가 뉴욕에서 6년간 일을 하면서 투자은행 그리고 컨설팅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그곳에서 다양한 인종과 부딪히면서 성과주의로 살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이렇게 우울감도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고성과를 내려고 저는 정신과에 가서 각성제를 받아서 더 고성과를 내려고 먹고 또 집에 오니까 각성제의 역할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서 또 수면제를 먹고 자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가치가 있는 일,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일 세 가지가 다 만족된 상태가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쌓이고 쌓여서 아, 이 세 가지를 아직 찾지 못했구나.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소명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게 존재한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예, 소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만듭니다.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정해진 길은 없고 어떤 사명, 소명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깨달아야 되겠다는 의미를 수행자들은 부여하고 부자가 돼야 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주어진 의미는 없습니다.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 따라 살아가는 것뿐이지. 근데 그게 자기가 힘들면 그만두면 돼요. 원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지금 지쳤다는 거는 거기에 너무 집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려놓고 편안하게 좀 지내보는 게 좋아요. 너무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욕심이 자기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지치는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내고 또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피곤한 거지. 그게 뭐 외국인하고 같이 살아가거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하고도 관계가 없고 그 사회에서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거고 한국에 오면 편안하다 하면 한국에서는 그걸 좀 덜 집착했기 때문에 편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제가 지금 이제 영어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어 강사는 제가 잘하는 일이지만 사실 제가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음악도 작곡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일은 확실하지만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이게 정말 생업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국에 답이 보일 때까지 하나를 추구할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계속 그냥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선 잘하는 일을 해야 생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을 사는 데서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지 해서 인생이 자립이 돼야 됩니다. 남의 의지에서 사는 거는 생명현상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 작곡은 이제 취미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는 일을 버리고 생활 수준을 좀 낮추고 좋아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좋아하는 일에서 다시 조금씩 수입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관점을 이렇게 가지시면 되지 둘 중에 어느 걸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제 좋아하는 일이 전혀 생활이 될 수 없다면 내가 좋아하긴 하지만 그거는 취미로 해야 되고 자기의 본업은 잘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